안녕하세요. 보소TV 오정현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전에 소개해드린 갑상선암을 암보험금을 일반 암보험금 받을 수 있냐랑 결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냥 큰 테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이암, 원발암이 있고 거기서 전이된 암이 있으면 전이암이 있고 원발암 이렇게 있는데요. 전이암은 보통 보험사에서 전이됐기 때문에 원발 부위 암을 지급하지 우리는 전이암은 안 준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이암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갑상선암에 대한 거는 이전 영상을 보시면 요 영상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영상은 갑상선암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다른 여러 전이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주변에 암 환자분들 한두 명씩은 다 있으니까 이 영상은 좀 널리 퍼뜨리셨으면 좋겠어요. 못 받는 보험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면 내용은 암이라는 게 원발암이라는 암이 있고요. 속발암, 속발, 전이암이 있고요. 이게 원발 부위인지 이게 속발된 전이된 암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렇게 크게 세 분류라고 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보험 보면 전이암도 몇 해 안에서 지급하겠다 이런 상품들도 있어요. 그런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발생한 암이 전이암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주겠다라는 건데, 요즘 나오는 보험들 보면 전이암도 몇 해 안에서 지급하겠다는 보험 상품도 있는데 그 보험을 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암을 진단을 받고 원발암이겠죠. 그 다음에 전이될 때마다 암보험금을 지급하냐 마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볼게요. 갑상선암이 있고 거기에 림프절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갑상선암이 원발 부위이기 때문에 갑상선암 담보가 가입 금액의 10% 20% 이렇게 조금 주는 상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험사들은 림프절 전이가 되면 림프암에 대해서 C77이라는 코드를 부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이된 암이기 때문에 안 주고 원발 부위인 갑상선암에 대해서 작은 금액만 주겠다라는 게 보험사 입장이에요. 보험사는 갑상선암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일반암이 있는데 고액암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암이 일반암이 진단이 됐는데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뇌암, 뼈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골수암 이렇게 5대 고액암 이런 식 3대 고액암 이런 식으로 돈이 더 많이 지급되는 암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이된 암이기 때문에 난 못 주겠다, 원발 부위인 일반암을 지급하겠다, 이럴 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원발 부위가 돈이 얼마 안 나가는 암일 경우에, 즉 1,000만 원 나가는 암이에요. 근데 전이가 돼가지고 요거는 전이된 암이 여기는 3,000만 5,000만 원 나가야 되는 암이에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요 돈 더 많이 나가야 되는 암에 대해서 안 주고 작게 나가는 암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는 지급하라고, 전이암에 대해서 지급해라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이암 안 준다는 거는 약관상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얘기하죠.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가입할 때 전이암에 대해서 안 주는 건 설명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전이암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라 라는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서 나오고 있어요. 일반 하급식 판례가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엄청 당황하고 깜짝 놀라고 지금 정신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이암이 고액암인 경우가 많거든요. 갑상선암 워낙 진단이 환자들이 많으니까 림프전이가 그렇게 많거든요. 또 그러니까 보험사는 나가야 될 돈이 엄청 많은데 대법원에서 지급하라고 하니 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보험사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당황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보험사에서는 전이암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따로 지침이 안 내려왔다, 혹은 내부 규정이 아직 확립이 안 됐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주고 있어요. 이런 판결이 나서 지급하라는데도요, 설명 의무 위반을 했지 않습니까? 나한테 설명 안 했잖아요. 당신들도 나한테서 그걸 설명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주십시오. 판결문 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주세요라고 해도 안 줍니다. 물론 청구할 때 아예 내가 이걸 설명 듣지 않았다라는 증거 제시와 함께 설명 안 했다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당신들은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전이함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일단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보험사도 이런 게 대법원 판결이 뭐 한 개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테니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줄만 하면 줄 겁니다. 안 주면 그때 뭐 전문가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시고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분명히 가입할 때 설명을 들었고 설계사부터 설명을 들었고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명확하면은 당연히 못 받죠. 설명했으니까. 근데 설명도 못 들었고 내가 전이된 암이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영상을 보시고 준비하셔가지고 대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전국에 계신 암 환자분들이 좀 다 보셔야 되는 영상이 맞아요. 대부분 암 환자분들은 그 같이 모여서 치료를 많이 해요. 그때 이 영상을 보고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알고 만약에 뭐 전이가 된 암이 고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면 금액이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암보험금 더 받으셔가지고 가게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말고도 뭐 제가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컨텐츠가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료 자문으로 돈을 안 준 부지급 회사에 대한 통계 빅5에 대한 통계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